안녕하세요. 저는 PMIG에서 근무하는 김정현 기술 매니저입니다. 멜론의 실제 사례와 유사한 분석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상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습을 원하시는 분은 이 데이터를 먼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멜론의 실제 사례를 다운받아 읽거나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한 고객의 당일 동선을 분석하여 고객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하고자 합니다. 공유된 사례를 보시면 멜론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고객들이 가입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멜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만약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멜론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하였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멜론 사례를 반영한 가상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운받은 CSV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에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 스텝, 컴플리트 타임스탬프 등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데이터는 약 17,000개의 레코드로 구성되며 약 2,600개의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란 당일 가입한 특정 고객의 동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기간은 2017년 1월 14일 하루입니다. 즉, 이날 하루 동안 가입한 약 2,600명의 당일 이동 동선이 분석 대상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제 설치한 디스코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확인하셨던 CSV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되고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 화면은 이제 디스코의 데이터 가져오기 화면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리무브,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리소스, 아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리무브 버튼은 내가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를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해 보세요. 케이스 아이디는 각 케이스를 구별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한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수행한 행위는 이 케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묶여집니다. 두 번째 설정은 액티비티 설정인데요. 그 두 번째 컬럼인 스텝을 액티비티 컬럼으로 설정해 보세요. 스텝 컬럼은 가입한 사용자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했는가를 저장하고 있는 컬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시면 최초 로그인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 차트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그 1번 유저 아이디를 1번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스탬프를 설정해야 됩니다. 타임스탬프는 각 액티비티가 수행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컴플리트 타임스탬프 필드를 선택한 후에 타임스탬프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주세요. 리소스는 특정 액티비티를 수행한 주체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가 분석이 된다 한다면 직원 아이디 컬럼이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모바일 앱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리소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특정 액티비티를 수행한 서버 아이디가 기록되어 있다면 서버 아이디 컬럼이 리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더 버튼인데요.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필수 속성은 아니지만 이제 추가적인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컬럼들을 아더 버튼을 클릭하여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타트 임포트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디스코가 자동으로 프로세스 맵을 그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에서 이 네모 박스는 액티비티를 의미하고요. 이 화살표는 그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간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액티비티와 패스의 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슬라이더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액티비티와 패스를 0%로 한번 설정해 보실까요? 이러면 이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된 액티비티와 패스만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100%로 설정하고 패스를 100%로 설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맵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상의 모든 경로와 모든 액티비티를 그 디스코가 맵으로 자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는 액티비티를 100으로 놓고요. 패스를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메인스트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어서 진행하는 것을 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40% 정도 패스를 놓고 프로세스를 분석할 텐데요.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깔이 진한 액티비티와 색깔이 진한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것은 가장 빈번한 액티비티와 가장 빈번한 이제 패스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프로세스 한번 살펴보시면 최초 로그인을 하고 뮤직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그런 뒤에 음악을 재생하고요. 1분 미리 듣기 제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왜냐면 이제 이용권이 없는 회원이기 때문이죠. 그런 뒤에 이제 이용권 목록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용권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이제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객 유형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멜론은 첫 번째 고객 유형을 가입 후 이용권을 구매해서 멜론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첫 번째 고객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디스코의 강력한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유료 이용권을 구매한 사용자들을 필터링하고 이들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여기 보시면 깔때기 모양, 필터라고 적혀있는 깔때기 모양을 클릭해 보실까요? 그리고 click to add 필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의 필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으므로 이러한 필터 기능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디스코 가이드를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7월 7일에 예정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더욱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필터 중에 우리는 액티비티 필터를 추가합니다. 이용권 구입 완료라는 액티비티를 가진 케이스들을 필터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권 구입 완료만 선택하고 이렇게 반전을 해주시면 이 이용권 구입 완료 액티비티만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맨데토리라는 필터 옵션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맨데토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선택된 액티비티가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를 필터링한다 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 앤 필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고객 유형 1이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로 맵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회원 중에 전체 신규 회원 가입자 중에 5%만 이용권을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맵을 또 다시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회원들은 최초 로그인을 하여 뮤직 플레이어를 실행하고요. 음악을 재생하고 이용권이 없으므로 1분 미리 듣기 제한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이용권 목록 보기에서 결제를 하게 되고 결제가 끝나면 다시 뮤직 플레이어로 돌아가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앨범 댓글 작성, 실시간 차트, 이벤트 참여 이런 흥미로운 액티비티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객 유형은 타겟 마케팅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고객 유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고객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데이터 차트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2017년 1월 14일 멜로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원가입 후 이벤트에 참여하면 아주 예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가입한 사용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벤트 참여였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여건이 된다면 유료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했을까요? 그런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벤트를 참여한 고객들만을 필터링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애트리뷰트 필터를 이용하여 이벤트 참여라는 액티비티가 반드시 수행된 액티비티 케이스들을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필터를 추가해 주시고요. 애트리뷰트 필터를 추가해 주시고 이벤트 참여 액티비티가 수행된 모든 케이스들을 가져와라 라고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맵이 그려졌네요. 이러한 프로세스 맵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전체의 무려 38%의 사용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카카오톡 이벤트를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한번 이제 케이시스 탭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베리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액티비티의 흐름이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리언트 1, 그러니까 즉 561명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최초 로그인, 이벤트 참여, 실시간 차트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수행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고객 유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필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엔드포인트 필터를 추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터를 다시 추가하는 이유는 방금 도출된 두 번째 고객 유형만을 따로 필터링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드포인트 필터를 추가하신 후에 최초 로그인이라는 액티비티로 시작하여 실시간 차트로 끝난 케이스들만 필터링해라 라는 필터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퍼포먼스 필터를 다시 추가해 주시고요. 필터 케이스 바이를 넘버 오브 이벤트로 선택한 후에 최소 3번의 이벤트에서 최대 3번의 이벤트가 발생한 케이스들만 필터링해줘라 라고 선택합니다. 이런 필터들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건 필터가 이벤트 참여라는 액티비티가 수행된 모든 케이스들을 추려줘 라고 첫 번째 필터를 걸었고요. 두 번째 필터는 최초 로그인으로 시작하여 실시간 차트로 끝난 케이스들만 추려줘 라는 필터입니다. 세 번째 필터는 액티비티가 3회 수행된 최소 3회 수행되고 최대 3회 수행된 케이스들만 추려줘 라는 필터죠. 이러한 필터들을 다 같이 걸게 되면 저희가 도출했던 두 번째 고객 유형만 베리언트 1만 따로 이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카피 앤 필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과 같이 고객 유형 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고객 유형 2.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 데이터에서 무려 21%의 회원이 로그인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실시간 차트를 확인한 뒤 프로세스를 종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1명이 정확하게 이제 추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 유형 2를 위한 마케팅으로 실시간 차트를 클릭했을 때 이용권 프로모션 페이지를 띄워주는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러한 타깃 마케팅의 효과와 목표로 한 구매 전환율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의 원인 분석은 추후에 수행할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파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객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 유형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 결제까지 진행했지만 결제 중간에 프로세스를 종료해버린 고객들, 유저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고객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장바구니에 열심히 물건들을 담았는데 계산대 앞에 가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계산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 고객들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너무 아까운 고객들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쩌면 애트리뷰트 필터를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비티 목록에 결제 실패라는 액티비티가 있으므로 결제 실패가 발생한 모든 케이스들을 필터링해 달라라고 필터를 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첫 번째 전체 데이터로 가시고요. 이 필터가 걸려 있다면은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 X 버튼을 누르셔서 이 필터를 제거해 줍니다. 애트리뷰트 필터를 추가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제 실패 애트리뷰트가 발생한 모든 케이스들을 필터링해 달라 라고 필터를 거시면 되겠죠. 다시 카피 앤 필터 버튼을 눌러서 이 데이터를 이제 고객 유형 3이라고 저장합시다. 3. 크리에이트 버튼을 하시면 12개의 케이스들이 나왔네요. 이 맵을 한번 보면 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어서 맵이 상당히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뮤직 플레이어를 먼저 실행하는 고객들이 있고요. 이용권을 바로 보는 고객들도 있네요. 음악을 재생하고 1분 미리 듣기 제한 메시지를 받게 되고 결제 창에 진입하여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와중에 결제 실패가 나왔네요. 결제 수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결제 수단은 무엇일까요? 고객 유형 3의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텝을 선택하신 후에 각 케이스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물론 필터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12개의 케이스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other 컬럼이라고 지정한 이 컬럼들에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죠. 세틀먼트, 그러니까 지불 수단이 일반 신용카드고 플러그인 컬럼은 이제 일반 신용카드 결제일 때 여러 가지 결제를 위한 보안 플러그인들이 설치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술 지원팀에 확인해 보니 일반 신용카드를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브라우저마다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결제 플러그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을 기술 지원팀으로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조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신용카드로도 아주 자유롭게 결제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체 데이터로 돌아가 보실까요? 이제 네 번째 고객 유형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객 유형은 음악 재생, 실시간 차트 열람 등의 멜론의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어합, 음악 방송, 방청권 신청 등의 서브 서비스들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메인 서비스와 서브 서비스는 서비스 타입이라는 컬럼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서브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필터를 이번엔 추가해야 될까요? 보시면 필터를 지워주시고요. 애트리뷰트 필터에서 이 필터 바이 컬럼을 서비스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애트리뷰트 필터에서 필터 바이 서비스 타입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애트리뷰트 필터를 추가해 주시고 메인 서비스만을 선택하고 이것을 필터링 모드를 포비든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 의미는 이러한 옵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인 서비스를 이용한 그 액티비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케이스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서브 서비스나 난만 있는 데이터들, 케이스들만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카피 앤 필터로 해서 고객 유형 4라고 정의해 볼까요?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프로세스 맵이 나왔네요. 메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더 컬럼을 이용해서 더 살펴보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더 컬럼을 이용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로써 멜론의 서브 서비스들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유형을 도출하고 그들의 프로세스를 밝혀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멜론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하지 않을까요? 다른 서브 서비스들이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은 도메인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무료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고객 유형을 나눌 때의 핵심은 나누어진 유형 간 겹치는 고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최초 데이터셋으로 가셔서요. 관련 있는 필터들을 또 제거해 주시고 이제 네 번째 고객 유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 속성에서 서브 서비스를 포비든으로 걸어줍니다. 포비든으로 걸어주시고 다시 애트리뷰트 필터를 추가하여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권 구입 완료가 포비든으로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필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는 고객들, 그러니까 즉 메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필터링해줘라. 두 번째는 이용권을 구입하지 않은 고객들을 필터링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만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두 번째 유형의 고객을 제거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유형의 고객들이 이제 3개의 액티비티로 이루어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필터를 가지고 최소 4개의 이거를 이제 케이스 듀레이션이 아니라 넘버 오브 이벤트로 바꿔야죠. 그래서 최소 4번의 이벤트가 발생한 케이스들만 필터링해라 라고 필터를 걸겠습니다. 다시 이제 카피 앤 필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지막 고객 유형인 고객 유형 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고객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군요. 좀 다양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서비스 이탈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1분 미리 듣기 제한 메시지 구간과 이용권 목록 보기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2224명 4개의 이런 프리퀀시가 발생했는데 800명이나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800번이나 프로세스를 종료했는데 제한 메시지가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용권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든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마케팅 통찰력은 도메인 지식을 가진 현업 여러분들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디스코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관점에서
고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도메인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은 도출된 5가지 고객 유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필터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스템 도입의 효과성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멜론은 현재 안드로이드 푸시 알림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푸시 서비스에 대한 비용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상대로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을 반으로 나누어 반에게는 이용권 프로모션에 관한 푸시 알림을 보내고 나머지 반에게는 보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A/B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디스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최초 데이터셋을 가시고 여기서는 이제 팔로우 필터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벤트 참여 후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을 필터링 해야겠죠. 이용권을 참여한 뒤에 이용권이 아니죠. 이벤트에 참여한 후에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 중에서 푸시 알림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참여에서 여기에 이제 from이고 to가 되겠죠. 이벤트를 참여한 뒤에 이용권 구입 완료라는 액티비티를 가진 eventually followed라는 것은 이 이벤트 참여와 이용권 구입 완료 사이에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해당 케이스들을 가져와라 라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의 케이스가 이벤트에 참여한 후에 이용권을 구매했네요. 아까 그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한 5% 정도 됐으니까 반 조금 안 되는 고객들이 이벤트를 참여한 후에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이러한 필터가 걸린 것을 100%로 놓고 실험을 푸시 알림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시라고 한번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 볼까요? Apply Filters Permanently를 선택하시면 이러한 필터가 걸린 데이터를 100%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완성됩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해볼까요? 이제 여기 뭐 몇 퍼센트라고 안 뜨잖아요.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100%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푸시 데이터를 받은 사람 몇 명이고 푸시 이벤트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몇 명이고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데이터에 푸시 체크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1로 바뀐 사람은 1인 사람은 푸시 알림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찾아보시면 0인 고객들도 있을 텐데 0인 고객들은 푸시 알림을 받지 않은 고객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터에서 애트리뷰트 필터를 찾아가시고요. 여기서 이 필터 바이를 푸시 체크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1인 고객들 keep selected는 1인 것만 가져와라. 1인 것만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apply 필터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무려 80%의 고객들이 푸시 알림을 받은 고객들이었습니다. 이벤트 참여할 때 푸시 알림을 주는데 그 이벤트 참여할 때 푸시 알림을 받은 고객들이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고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들 중에서 따져보니까 이제 80%나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반대는 뭐 20%가 나오겠죠. 어플라이 필터를 걸어주시면 20%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렇듯 디스코를 활용한 프로세스 마이닝은
그 사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업에 계신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올려보고 사용해 보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더 잘 알고 싶거나 디스코 필터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마이닝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PMIG의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